안녕하세요 부모님들, K의 부모 배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K 엄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누르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누르셨으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교 생활은 잘 하는지,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지, 공부는 잘 따라가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죠?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1년에 최소 한두 번 공식적으로 학교 선생님과 미팅을 할 기회가 있어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이런 미팅이 편하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처음이라 뭘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테고, 언어적,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경우건 학교 미팅은 담임 선생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나 교육부 실무자들과 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참여하시는 게 아이의 학교 생활을 체크하고 도와주는 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과의 미팅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미팅은 미국 초등학교에서의 미팅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학년 또는 학기 초에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미팅이 있어요. 이를 Parent Teacher Conference라고 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학부모 상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계획되는 미팅으로 아이와 아이의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미팅도 있는데요. 그중 IEP 미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기본 프로그램 이외의 교육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 계획되는 미팅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어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라든지 특정 영역의 재능을 보여서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 경우 학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IEP 미팅을 하게 되죠. 이 미팅은 보통 1년에 한 차례 있습니다. 매년 가을 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여 정도 지난 10월경이 되면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오죠. 바로 학부모 상담에 관한 연락인데요. 교육부에 따라 1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차례 미팅을 갖기도 합니다. 각 교육부마다 그 날짜가 조금씩 다르지만 제 아이 학교에서는 한 달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미팅 날짜 중 하나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 부모님의 스케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죠. 선생님과 미팅을 빨리 해서 아이가 잘 생활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른 날짜를 선택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내 아이를 조금 더 관찰한 후에 미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시면 나중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미팅을 할 때쯤 되면 아이는 영어와 수학의 간단한 스크리닝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각 학생의 학업 성취도나 성향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학교 생활이 어떤지 이야기할 수 있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주어진 미팅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아요. 아이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답변이나 정보가 있으면 미팅 전에 미리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미팅 전 여유롭게 부모님이 필요한 자료를 미리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그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고 부모님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짧은 미팅 시간 때문에 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효과적으로 미팅을 마치실 수 있어요.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제 아이 학교 선생님들은 미리 아이한테 1년 동안에 스스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 한두 개, 예를 들어 매일 20분 이상 책을 읽을 거다, 아니면 곱셈표를 12단위까지 암기하겠다 등을 적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미팅 중에 선생님이 내 아이가 정해놓은 목표들을 위해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지를 적으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적으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고 더군다나 영어로 써야 하니까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아이한테 미리 선생님께 제출한 한 해 목표들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미팅 전에 정리해 보시면 당황하지 않고 생각해 두신 것들을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학교에 따라서는 프리-컨퍼런스 폼과 같은 양식을 사용하여 상담 전 질문이나 의논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받아두기도 해요. 위와 같은 경우들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부모님들께서 되게 궁금한 점, 알려주고 싶은 점, 부탁하고 싶은 점 등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 혹은 학교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 질문할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수업 중 행동은 어떤지, 다른 학생들과 잘 지내는지와 같은 아이의 학업이나 사회성에 관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 좋겠죠. 선생님의 답변에 따라 아이의 행동이나 학업 성취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추천 사항 등에 관해 추가 질문을 생각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또한 아이의 특정 재능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클럽 활동이 학교에 있는지와 같은 질문도 좋겠죠. 그 밖에 혹시 부모님이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과 더불어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사항들을 알려주는 것도 학부모 상담 중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가 이전에 어떤 사고를 겪었다거나 특정 경험으로 인해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정보도 선생님에게 참고가 되겠죠. 또한 집에서 특별히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나 과제가 있는지, 아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혹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위의 질문과 정보 공유 이외에 선생님이 특별히 아이의 지도를 위해 해주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언급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의 아이만 특별히 다르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무리한 선물을 전달하는 등의 행동은 미국 학교에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삼가셔야 합니다. IEP 미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학교 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팅이에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일반 학부모 상담과 마찬가지로 학교 측에서 미팅과 미팅 날짜에 관해 연락을 하죠. 이런 공지를 받고 나면 제시된 날짜가 괜찮은지 아니면 날짜를 조정해야 하는지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해요. 이 IEP 미팅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죠. 아이의 현재 상황이나 상태, 조건을 평가하는 사람,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적 대처를 해야 하는 사람, 아이를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 등이 참석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 전문 분야의 지식이나 소견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죠. 예를 들어 영재 프로그램에 관한 첫 미팅의 경우 교육부의 심리학자, 교육부의 영재 프로그램 담당 교사, 학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등이 참석하고 의견을 나누거나 제안을 하기도 하죠. 또 언어치료와 같은 특수교육에 관한 첫 IEP 미팅의 경우 교육부나 학교의 언어치료사, 교육부의 심리학자, 학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사회복지사 또는 케이스 매니저 등이 참석하죠.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다양한 주제나 정보에 관해 이야기할 준비를 하셔야 해요. 첫 미팅을 한 후로 1년에 한 번씩 IEP 미팅을 하게 돼요. 그때는 보통 심리학자까지 참여하지는 않아요. 1년 동안 각각 정해진 목표에 관해 아이가 얼마나 어떤 성취도를 보였는지 담당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죠. 예를 들어 만약 아이가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면 언어치료사가 표현 언어나 수용 언어에 대한 벤치마크 골들을 아이에 맞춰 만들어 놓죠. 벤치마크 골이란 숄텀 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IEP 담당 선생님이 아이가 한 해 동안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측정 가능한 수치를 포함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또 아이가 영재 프로그램 수업을 받고 있으면 해당하는 과목에 대한 벤치마크 골들을 영재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이 만들어 놓아요. 아이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으면 다음 한 해 동안 성취해야 할 새로운 목표를
선생님이 새로 만들고 아이가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선생님이 그 목표를 아이의 학업 성취 수준에 맞춰 수정하기도 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1년 동안 IEP와 관련된 수업을 빠짐없이 제대로 받아왔는지 기록해 두시고 집에서 특별히 다른 행동 변화 상황이 없었는지 관찰한 것도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각각의 목표를 수정하고 싶거나 더 첨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공식 미팅 전에 담당 선생님과 논의를 하세요. 물론 IEP 미팅 중에도 원하시는 사항을 꼭 말씀하시고요. IEP 미팅 초반에 담당자들이 부모님과의 친밀한 교감 형성과 부드러운 미팅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 아이의 강점이 뭔지,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건 뭔지, 아이가 집에서나 학교에서 즐기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하는 질문들이죠. 또한 아이가 어떤 점이나 과목에서 향상을 보였으면 하는지, 이번 학교 연도에 아이에게 무엇을 가장 기대하는지 등의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들에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내 아이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내 아이를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답할 수 있다고 여기더라도 막상 공식적인 미팅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두서없이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3년마다 재검사를 받고 모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미팅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검사를 받은 결과가 아직도 유효한지, 새로운 검사를 받았다면 그전 검사 결과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아이의 상황이나 상태가 달라져서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거나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 없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매년 있는 IEP 미팅에서는 보통 해당 교육부 심리학자까지 참가하지는 않지만 이 재검사 미팅에서는 반드시 심리학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죠. 따라서 처음 IEP 미팅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제나 정보에 관해 이야기할 준비를 하셔야 해요. IEP 미팅 전에 확인해 보시고 고려하실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된 서류나 정보들은 IEP 미팅 서류 리뷰 영상에서 실질 예시 서류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간단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9주가 끝날 때마다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리포트 카드를 받게 되죠. 아이가 IEP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담당 특수교사들이 따로 보내는 리포트 카드도 있을 거예요. 이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아이의 장단점이 무엇이었는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IEP 미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지난해 받았던 보고서가 없겠지만 한 해에 한 번씩 미팅에 참여할 경우 지난해에 받았던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어떤 점들이 논의되었었는지, 그동안 아이에게 어떤 변화나 진전 상황이 있었는지를 미리 생각해 보시면 미팅에 더 의미 있게 참여하실 수 있겠죠? 이 서류를 새로 받게 될 보고서와 비교하면 아이의 발달 정도를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공식 미팅 전에 특수교사가 부모님들의 고려사항이나 질문 등을 보고서에 넣기 위해 IEP 문서 전체 초안을 보내주기도 해요. 이럴 경우 미리 참고자료나 질문 등을 보내면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더 자세한 대답을 들을 수 있겠죠? 또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벤치마크고를 미리 살펴보고 아이에 대한 계획이 뭔지 미리 알아볼 수도 있어요. 소아과 의사로부터 새롭게 받은 진단 결과나 부모님들이 집에서 관찰한 일지 등 적절한 서류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쉽게 알아채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점들, 예를 들어 신체 발달 측면, 언어 발달 측면, 사회성 발달 측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학교 담당자들이 앞으로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이가 IEP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 가지 서비스만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언어 치료를 받고 있어 IEP 미팅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의 작업 수행이나 행동 변화 때문에 부모님들이 새롭게 전문가로부터의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이에게 언어치료뿐만 아니라 작업치료, 행동치료, 심리상담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 외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 담당자들이 아이를 평가 진단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추가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또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집에서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부모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에 따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아이의 발달 상황에 따라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아이가 기질적인 문제로 표현 언어에 문제가 있어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가 필요할 때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도 상의할 수 있어요. 영어가 자신이 없으신 경우 학교에 문의를 해보시면 통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 교육부에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가 가능한 통역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미팅에 관련된 통역을 도와줄 수 있죠. 이 경우 미리 학교 측에 알려주어야 미팅 날짜에 맞춰 통역사를 준비해 둘 수 있어요. 혹시 학교 측에서 괜찮다고 하면 지인에게 통역을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학교 미팅에 대해 알고 있는 지인에게 통역을 부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해 둘 수 있어서 미팅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줄어들겠죠. 하지만 학교마다 지침이 달라서 교육부에 소속된 통역자만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학교 측에 문의해 보세요. 학교로부터 미팅 날짜 공지를 받고 부모님이 그 날짜가 괜찮다고 최종 통보를 하게 되면 미팅 전에 특별히 선생님께 연락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미리 알려줘야 할 상황이 있을 경우 혹은 미팅 서류의 초안을 미리 보고 싶으신 경우 담당 선생님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는 게 가장 빨리 선생님께 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기록에 남기도 하고요. 제 아이 학교의 경우 학부모 상담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날 때 아이와 함께 갑니다. 보통 수업이 끝난 후에 미팅이 있죠. 아이와 함께 있는 만큼 혹시라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질문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은 이메일로 선생님께 물어봐도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교의 경우 학부모 상담에 아이의 참석을 허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대상의 IEP 미팅의 경우 보통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이뤄지고 아이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미팅의 목적에 따라 아이 발달 상황이나 더 중점 두어야 할 약점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부모가 아이 참석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학교 측에 문의해보고 아이를 대동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답을 해보시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른 구독자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아이 학교에 참석해야 하는 미팅에는 학부모 상담과 IEP 미팅이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의 경우 교육부에 따라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있으며 아이의 학교 생활과 학업 성취도와 같은 주제에 관해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고 선생님이 아셔야 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죠. IEP 미팅은 아이가 교육부로부터 특수교육이나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1년에 한 번 참석해야 하는 미팅입니다. 그 특수교육이나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좀 더 자세한 계획이나 평가, 진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두 미팅 모두 아이의 학교 생활과 성취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미팅이기 때문에 아이의 학습이나 행동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팁을 전해받을 수 있도록 꼭 참여하도록 하세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